네, 안녕하십니까. 채널K 방송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더 우리 시청자분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어제 오늘 3일째 똑같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도 시작할 때 코스닥이 1.5% 정도 반등했다가 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침 분명히 지금 플러스 0.45 뭐 그렇게 갔었는데요. 그래서 약했다 올라갔다가 지금 또 약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또 중국도 오늘 또 크게 다시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한 번씩 얘기하고 하나씩 풀어가죠. 뭐 중국을 보게 되면 역시 대륙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중국의 상한가 하한가 지도폭이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10%죠. 10%죠. 10%. 10%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수가 이제 8%씩 장중에 한때 보게 되면 마이너스 8.2%까지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2,400개 종목이 하한가 네. 역시 대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대륙 스케일 네. 그 다르다 남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국내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에 대한 흐름 뭐 지속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오전장만 하더라도 이제 뉴스에 대한 뉘앙스 차이에 대한 그 변화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뉴스? 어떤 뉴스? 뉴스 플로우의 뉘앙스의 차이에 대한 변화인데 네. 오전장 장 시작할 때마다도 어떤 식의 뉴스가 나왔냐면은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리스에 대해서 9일까지 세 개혁안을 요구했다. 22에서는 12일까지 그리스 은행 도산을 막는 조치를 하면서 네. 12일 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3차 금융을 논의할 것이다. 이런 되게 긍정적이죠? 그죠? 긍정적이죠? 제목만 보면. 제목만 보면. 네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뉴스는 뭐냐? 네. 자, 보세요. 장 개장하고 나오는 뉴스는 똑같은 내용인데, 네. 12일까지 최후 통첩을 했다. 그렉시트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네. 이제 어떤 면으로 이제 그 현상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차이가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불안 심리에 대한 쪽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뭐 최후 통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렉시트 배제하지 않고 있다. 네. 12일을 데드라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 뉴스에 대한 제목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데드라인 통보, 그 다음에 새 개혁안 요구,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시장에 대한 뉘앙스가 좀 제목이 바뀌면서 시장도 좀 매도가 나오는 이제 이런 네. 흐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매도가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투신 매도가 컸었죠. 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은 거래소에서 외국인 한 1,600억 정도, 네. 코스닥에서 1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 모습인데 네. 뭐 본격적인 매도에 대한 시작이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네. 어쨌든 양시장 모두 약세고요. 시장에서 특히 이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약세가 네. 지금 코스닥 중국 시장에 대한 급락과 함께 더불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간단히 같이 좀 볼까? 왜냐하면 어저께 말이죠. 네. 뭐 코스피는 코스피 뭐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코스닥이 어저께 투신 매도가 1,200억 가까이 났거든요. 투신 매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간. 기간 매도가 1,185억이 네, 나왔고 네, 투신에서 200억. 그러니까. 금융투자죠. 증권사죠. 그러니까 금융투자 그러니까 상품이겠죠. 그 얘기예요. 이쪽에서 규모로 보면 상당히 많았거든요, 어저께. 380억 정도에 대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어떤 특정 기관이 매도했다라기보다는 기관 네. 전체의 전방위적인 매도. 연기금이 뭐 120억, 네. 그다음에 사모펀드에서 190억, 그다음에 뭐 투신에서 200억, 네. 뭐 그 국가기관 뭐 기금에서 뭐 100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전방위적인 매도가 나와서 이러저래 그 17반 모으다 보니까 1,100억이 넘어가는 네.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 118억, 오늘도 한 117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네. 이런 흐름이고 지금 외국인의 매도 그 기관의 매도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일시적인 매도일 수도 있고 지금 네. 투신의 매매를 보게 되면 일시적인 매도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지금 오늘 연기금 다시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기관의 매도 자체가 일시적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나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면 네. 낙폭에 대한 쪽은 뭐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번은 좀 더 좀 다시 한번 그 초단 손님 모시고 얘기해야겠는데요. 저는 그냥 있는 상황만 말씀드리면 특히 지금은 많은 분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저도 그럴 수 있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펀더멘털도 중요하고요. 뉴스 플로우 뭐라는 얘기도 중요한데요. 저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저는 지금은 종목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요. 항상 그럴 때가 1년에 몇 차례 있는데 지금은 시황이 중요하거든요. 시황. 그러니까 시황이라는 게 어떤 뭐 대한민국 시황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큰 틀.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큰 틀에서 글로벌 어떤 트렌드,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에 정확히 좀 이해하셔야지 세상이 보인다.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냐 못하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뉴스 얘기하셨잖아요. 뉴스를 처음부터까지 잘 읽으셔야 돼요. 시청자분들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저는 클릭을 했어요. 누가 뭐 유명 연예인이 말이야. 유명 연예인이 오밤중에 그 칼부림을 당했다 뭐 그런 게 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딱 찍었더니 무슨 드라마 얘기야. 네? 제목을 이렇게 그러니까 기레기란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기레기죠. 네. 그래서 무슨 프로인데 그런 얘기 있는 건데요. 제목도 있죠. 제목 있죠.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목을 잡는 친구들은 어느 신문사나 언론사나요. 제목만 따로 뽑습니다. 내용을 대충 보고 제목을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내용을 다 안 보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아까 메르켈 총리 얘기하고 여러 얘기하잖아요. 내용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현혹될 필요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글로벌 시장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초대 손님 바로 들어갑니다. 네. 이분이 저희 매주 수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벌써 어떤 분들은 얘기하시는데요. 매주 수요일 날은 전지현대였거든요. 네. 전지현대였는데 전지현님이 이제 스카우트 됐어요. 네. 아침 프로로요. 동시효과. 그때 또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은 분들이 또 더 실력 쌓으면 항상 동시효과에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기 높은 사람이거나 제가 PD거나 제가 여기 높은 사람이면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방송국의 핵심 역량은 동시효과 전 30분, 후 30분에 끝납니다. 게임은. 시청률이 가장 높아요. 무슨 어느 애 똑같습니다. 한국경제TV도 마찬가지고 이데일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머니터에도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전지현님이 거기에선 자세히 얘기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거 앞으로 시간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제가 이제 PD나 그러면 전지현님을 더 부각시켜야 되겠는데 이제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전지현대는 끝났어. 네. 수요일은 전지현대가 아니야. 수요일은 무슨 데이? 성훈이 데이. 성훈이 데이. 네. 성훈이 데이요. 김성훈 전문가, 우리 전문가, 김성훈 네. 우리 팀장 모셨습니다. 예, 훈이데이. 훈이데이. 성훈이데이. 훈이 하니까 너무 없어 보인다. 훈이가 좋아. 성훈이 하면은 어려워. 훈이데이. 훈이데이? 훈이데이. 훈이데이? 예. 오케이. 자기가 소개해줘. 네. 훈이 모시겠습니다. 네. 김성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뭐 항상 똑같죠. 네. 항상 공부하고 주말에도 공부하고. 거짓말 하시지 마세요. 와병에 있잖아, 와병. 공부를 해요? 아, 그럼요. 무슨 공부? 저는 주말마다 항상 그 회사 나와서 네. 그 공부를 많이 하죠. 왜냐면은 공부를 한다. 예. 네. 아니, 왜냐면 일단 저는 결혼을 안 했잖아요. 네.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주말에 집에 있으면 할 게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주중에 네.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좀 차분하게 공부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힘든데 네.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딱 HTS를 켜놓고서 네. 지나간 일주일간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갖다가 차분히 이렇게 주말에 훑어보면은 확실히 주중에 보는 것과는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 조금 더 그래서, 객관적으로. 네, 네. 그래서 제가 주말에는 항상 최소한 뭐 한 4시간, 5시간 정도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들 나와서 항상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포기한 남자네. 그러니까. 결포 세대인가? 결포? 결포 세대. 그러니까.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건 뭐 사적인 얘기는 나중에 해요. 그러니까 글로벌 지금 금융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기 좀 풀어주세요. 글쎄 뭐 이미 뭐 워낙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뭐 저까지 어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네. 일단 지금 유럽과 미국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정책 당국자들에 의해서 뭐 네. 그 촉발된 그리스지만은 이 립서비스에 의해서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달러의 흐름들을 보게 되려면 0.6% 정도 상승했고 반대로 국채나 금값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네.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진 않아요. 네.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이 뭐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주가가 뭐 그리스가 어떻게 됐든 간에 네네. 부러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오늘도 중국이 좀 현재 마이너스 4.7% 좀 급락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리스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시장은 중국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중국이 찌그러지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경기 자체가 네. 어차피 중국이 소비에 내는 어떤 그런 뭐 소비 어떤 그런 워낙에 볼륨 자체도 크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찌그러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걱정하는 것이지 그리스 문제 여러분들은 그거는 뉴스로 갖다가 안 들으셔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간에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뭐 문제가 시작된 지 한 4, 5년 됐는데 이제 끄트머리로 산지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는 네.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중국 쪽의 흐름에 좀 주목을 하자. 네. 결국 우리 시장도 좀 철저하게 중국이 연동돼서 흘러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미국도 어젯밤에 떨어지다 급반등 나온 이유가 뭐 금리 인상이 좀 지연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 때문에 급반등 보여줬는데 네네. 일단은 뭐 미국도 뭐 플랫하게 흘러갈 것이고 유럽도 결국은 뭐 그리스가 어떻게 됐든 간에 매달 이제 8,000억 유로인가요? 네. 그 내년 9월까지 찍어내지 않겠습니까? 네.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네. 어차피 돈으로 다 해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제 신경 쓸 것도 없고 단지 중국만 일단 현재로서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다음 타자가 핀테크 같아요. 오늘도 보면은 네.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것들 움직이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바이오 제약에 대한 쪽은 지금 보게 되면 이건 뭐 아예 다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단은 저는 바이오 제약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미 그 힌트는 화장품에서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화장품이 다 같이 가다가 압축이 됐어요. 네. 특히나 압축이 된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ODM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ODM? ODM. ODM. 예. 한국콜마, 코스온, 코스맥스 이런 애들이 좀 더 더웠어요. 마찬가지로 바이오 제약 역시도 종목이 압축이 되거나 그리고 다른 쪽으로 한번 즉 바이오 제약 섹터 내에서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하나 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그림인데요. 네. 이거 아마 딴 데서 보시기 어려운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야? 신약 개발 프로세스에 프로세스에 따른 따른 종목별 주가 추이입니다. 오 개발이. 예. 일단 이거 그림을 이제 내려. 먼저 그림 내려. 그림 내려. 그림 내리고 그림 내려버려.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게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이거 진짜. 네. 네. 보시면은 위에 이 글씨를 보시게 되면은 네. 신약 후보의 물질이 발굴이 돼서 동물 임상을 거쳐서 전임상, 1상, 2상, 3상 끝나서 허가가 나와서 마케팅에서 실제로 팔리는지 여부가 여기 신약이 개발된 하나의 프로세스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보면은 신약 후보 물질이 발굴돼도 동물 임상 단계에서는 보통 발행 시장, 상장되기 전에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상장돼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는 임상 1상, 2상, 3상 되는 종목들이 현재 관심이 가장 많이 높아졌었죠, 최근에. 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마케팅해서 진짜 이것이 잘 팔릴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보시게 되면은 뭐 제넥신, 아미코젠, 바이로메드, 코오롱생명 같은 종목들 현재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많은 고점에 있었죠. 그리고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올해 1월부터 상반기에 바이오 제약 섹터를 주도했던 업종들은 바로 이들 종목이었어요. 즉 임상 1상, 2상, 3상 뭐 임상이 언제 된다더라, 라이센스 아웃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된다더라, 이게 라이센스 아웃이 되면은 파이프라인 하나당 뭐 1조의 가치네, 2조의 가치네, 이거 온갖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현재 시가총액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올리패스가 비상장 기업이 1조 5천억짜리를 올리패스는 뭐 하는 거예요? 예, 올리패스도 이제 바이오 쪽인데 얘도 이제 비상장인데 얘가 1조 5천억 라이센스 아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장사들 뭐 오히려 지금 몇 천억짜리 받아온 게 지금 껌값이 되고 전부 다 1조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받았다 하면 조단이다.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네. 제가 말하는 게 이게 뭐 실체가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어떤 트렌드 자체는 물론 작년부터 시작했지만은 이런 임상 그러니까 허가가 나기 전 단계 임상 2상과 3상의 종목들이 기대감에 의해서 그리고 아까 그 이승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뭐 파이프라인 하나당 라이센스 아웃이 얼마가 됐으니까 이것도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시가총액 만들어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미 어제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렇다면은 바이오 제약 섹터가 완전하게 꺾이느냐가 아니라 압축이 되면서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바로 이거 다시 한번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지금까지는 이 임상 1상, 2상, 3상 단계의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다라면은 압축이 되면서 이제는 이미 3상 끝나서 허가가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들 섹터 쪽이 중장기 자금과 펀더멘탈적으로 뒷받치되면서 바이오 제약 섹터 전체를 주도하지는 않겠지만은 새로운 섹터가 어떤 새로운 섹터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메디톡스, 셀트리온, 메디포스트, 그리고 CTC 바이오 이런 종목들, 즉 줄기세포 쪽과 그리고 메디톡스와 같이 어느 정도 충분한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장 보시게 되면은 메디톡스 오늘 혼자 아마 플러스일 거예요. 아마 이런 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뭐 중국이 뭐 난리 쳐가지고서 뭐 지금 뭐 코스닥 시장도 이게 뭐 좀 변동성이 심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정신 차리고서 이들 쪽으로 바이오는 좀 압축해서 보면은 될 것 같다. 그렇다면은 기존 바이오는 아예 끝난 거냐? 끝난 게 아니라 네. 아마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간에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섹터는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4에서 5년의 사이클을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이거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메디톡스, 소우도 준치라고 메디톡스하고 한미약품은 오늘 안 빠지네. 네. 어제 조금 빠지고 나서 오늘 좀 덜 빠지고 있고. 한미약품 어저께 한미 사이언스 하나 들어갔잖아요. 한미 사이언스가 아까 들어간 거지만 한미약품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한미 네. 사이언스의 PER이 500배였죠. 네. 480배였는데 이제 어저께 하한가 30% 네. 맞아갖고 330배 이렇게 좀 줄어들어 있는. 바이오메드는 14,000 아닌가요 지금? 네, 14,000입니다. PR이 14,000이죠. 네네. 네. 그냥 무한대라는 거죠, 그런 거는. 네, 네. 뭐 네 맘대로니까 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이게 PR 의미가 없어 보이고 12개월 포워드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예측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도 메디톡스, 그다음에 네. 코롱생명과학,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프로스고, 기본 시장에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인정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어제의 그 낙폭에 대한 쪽에서 좀 벗어나려는 네.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바이오 제약에 대한 쪽이 약하다 보니까, 화장품도 약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기존에 어쨌든 강했던 거 다 조정 나오는데 네. 유일하게 지금 그 결제 관련주에 네. 대한 쪽 여전히 그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국 사이버 결제, 네. 그다음에 게임주, 네. 이런 쪽이 계속 대안이 될까요?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 굳이 어떤 섹터를, 그러니까 업종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 바이오 같은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메디톡스나 뭐 셀트리온, 메디포스트 정도, 그리고 더하기 제약 지주사. 제약지주. 예, 네. 종근당 홀딩스, 녹십자, 뭐 홀딩스, 동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화 네. 소시 홀딩스 이렇게 네. 제약 지주사 쪽으로 좀 압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밑 하단 쪽에서는 세컨티어 쪽으로는 뭐 보령제약과 뭐 대원제약, 유나이티드 제약 이런 쪽으로 충분히 숫자가 나와주면서 어떤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이들 중소형 제약사까지 좀 그리고 손으로 꼽자라면은 아마 한 10개 안쪽이 종목들로만 압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앞서 이제 핀테크 조금 이따 얘기하겠고요. 제약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하나 이슈가 화장품이란 말이죠. 네. 제약 바이오는 작년 말부터 올해 많이 튼 거고요. 화장품은 지금 1년 4개월, 1년 한 반개째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어저께 이제 아무래 퍼시픽이 보여줬단 말이죠. 급락하는 네. 걸 보여줬는데요. 화장품은 어떻게 봐요? 화장품은 이미 그 압축이 된 상황이고요. 근데 오늘 중국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2,400개 종목이 하한가더라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3.8%로 지금 많이 줄였어요, 낙폭을. 네. 네. 일단은 저는 중국의 스케일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떤 시각,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 중국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메르스 때문에 어제장에서 아모레 퍼시픽이 깨졌잖아요. 아니 메르스 때문에 실적 기스난 거를 어제 알았겠습니까? 네. 전부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네. 근데 다만 중국이 급락하고 그리스 어떤 그런 뭐 돌발 외부의 어떤 뭐 약간의 뭐 분위기 약간 좀 메롱메롱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뭐 다 알고 있었던 기관들이 그냥 아예 모르겠다고 그냥 팔아버린 거로 이제 보여지는데 네. 어차피 화장품의 경우에는 아무리 이미 화장을 시작했던 여자분들이 네.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립스틱을 안 바를까요? 네. 화장을 안 할까요? 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경제가 아무리 오히려 우리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여자들의 치마가 길이가 짧아지고 네. 립스틱 색깔이 짙어진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로 그랬듯이. 그러니까 네. 뭐 중국이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뭐 경기가 진짜 안 좋아서 깨진다 하더라도 화장을 시작했던 중국 여자분들의 어떤 그 생활 습관 자체는 이미 굳어져 버렸고 하나의 트렌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흐름들은 저는 계속 간다라고 보여지고요. 화장품 역시도 화장품을 포함한 중국 소비, 특히나 유아용품, 최근에 보시면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등등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중국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지금의 어떤 장애 사이클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이학년 의원께서도 아마 중국 얘기를 참 많이 하시잖아요. 네. 중국은 계속 간다고 보시죠?
저는 솔직히 중국 얘기하면 땡큐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땡큐죠.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은 네. 그 안에서 중국 소비는 끝까지 달라붙어서 끝까지 먹어야죠.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메르스 때문에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있을지언정 중국 소비 관련주는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함부로 여러분들이 고점 예측하지 마시고 끝났다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성훈 대표는 화장품 얘기 잠깐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핀테크로 넘어가죠. 네, 화장품 지금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보다는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이승원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먼저 얘기 좀 하시고. 저는 뭐 네. 지금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뭐 화장품 옥석 가리기 구간인데 네. 중국 내 유통망 보유하고 있는 애들 네. 이런 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그 메르스 사태 이제 국내는 이미 다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그때 지금 보게 되면은 4주차 넘어가면서 국내들은 다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4주차 넘어가면서 국내 내수 쪽에 대한 메르스 영향은 다 벗어났는데 네. 아직까지도 지금 그 외국인 중국인들 네. 그 메르스 영향에 대한 쪽은 3분기까지는 아무래도 7월달, 8월달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빠르면은 이번 달, 늦으면은 다음 달부터 이제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네. 이 영향에 대한 쪽에 의한 실적 기스는 그때까지는 유효하다. 네. 그러면 이제 화장품이 이번 분기에 올라가긴 쉽진 않아 보이겠죠. 네. 그러니까 박스에 대한 흐름, 저점 잡고 요 흐름에 대한 쪽은 되겠지만 네. 전체적인 트렌드가 무너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화장품주에서도 그냥 덩달아 오른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집에 가는 거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중국 내 ODM, OEM, 뭐 한국 네. 콜마, 코스맥스, 코스온, ODM 하는 업체들. 네. 그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실적 나오고 있는 뭐 삼성 LNS. 그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 아모레퍼시픽, LG 네. 생활건강 요 정도로만 이렇게 화장품주다. 네. 라고만 봐야지 뭐 네. 다른 쪽을 좀 보기에는 네.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 부분은 어저께 얘기했던 걸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고요. 네. 사실 어저께 얘기한 거 또 이성원 대표 얘기한 거 또 방송도 써먹고 왔는데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가 어저께 얘기한 거가 보니까 한국경제신문에 났더라고. 뭐 그 기사 기사?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 들어온다는 네. 거.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에 온다는 일본으로. 거.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착한 놈이에요. 이거 어디 제가 얘기한 거 해갖고 막 지금 찾은 거죠. 일본 기사, 외국 기사 보고 쓴 거거든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거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디가 설명 안 들어. 외국 경영이 사상 최대예요, 일본이요. 잘 보세요. 작년에 이미 실적 사상 최대 나왔고요. 올해 몇 프로? 45%가 또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지방 공항 증설 붐이야. 산치토세 공항 어딘지 솔직히 모른다. 여기 있잖아. 저 꼭대기네 위에 홋카이도 위쪽이네. 위쪽에. 신치토세. 네, 신치토세. 역시 난 눈이 안 좋아. 네? 그리고 주부고 구주부고 간사이는 오사카죠. 여기 보면 LCC 전용 터미널스까지 설치한다는 거야. 우리 일본 여행 가시면 오사카 많이 가시잖아요. 간사이 네. 지역 해갖고요. 거기 LCC 전용 로우코스트 캐리어입니다. 이거 여기 전용 터미널까지 설치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공항 이착륙료 11월부터 한시적 할인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 하죠. 그럼 보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44% 늘어나니까 어저께 화면 다시 한번 있으면 준비해 주실래요? 저는 화장품이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주식만이 대한민국만 할 수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주식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물불 가지 말고 사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모레퍼시픽 너무 세요.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모든 화장품 중에 제일 싼 게 아모레퍼시픽 싸다는 생각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모레퍼시픽만이 주식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국내 기관도 일본 주식 사면 되거든요. 국민연금도 외국에서 사면 되거든요. 걔네들에 비해 생각해 보면 중국 사람들이 미친 듯이 가거든요, 일본에요. 꼭 우리나라가 나빠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 짝짝꿍이 맞아 떨어졌잖아요. 아시다시피요. 아베랑 지금 다시 친해졌잖아요. 악수도 안 한 사람이 악수하고 포옹하고 난리 났잖아요, 두 양반이. 그잖아요.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람들의 일본의 중국 사람은 엄청 가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무슨 안 사던 소니 워크맨 있지도 않지만 갑자기 소니에 나오는 그 소니 소니 그 노트북 이름 뭐죠? 바이오. 소니 바이오를 사겠어 갑자기?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용사가 되는 거야. 예. 네, 그게 사는 게 아니라 화장품 사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아모레를 사겠어요? 시세이도나 일본 제품을 사는 거죠. 그잖아요. 화왕 있죠. 카이오 이런 거 사는 거거든요. 얘네들이요. 그잖아요. 네. 시세이도도 같이 내렸네? 시세이도보다 조금 내렸는데 같이 보세요. 제가 오늘도 그리고 왔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2년 동안에 300% 올랐고요. 여기 올랐잖아요. 네, 최근에 보여주세요. 여기 1년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1년간에는 45%가 올랐고요. 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 1년간의 흐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5년간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정도 차이 50%가 오른 건데 그러니까 최근 6개월 동안에 보게 되면 6개월 오른 게 다예요. 6개월 그러니까 제 말이 거죠. 그 말이 뭐냐면 네. 지금 보면 아무래도 꺾여 있잖아요. 파란색이 시세이도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꺾여 있잖아요. 네네. 지금 보시면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네. 6개월 최근 3, 4개월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뭐 여러분들 사거나 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은 지금 화장품을 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국 주식 사라 그랬는데 지금 일본 주식 사는 게 핵심이래요. 제 말은. 작년에 우리나라 아모레퍼식 올라가고 우리는 화장품 올라가는 것은 우리만 사서 절대 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개인 투자 산다고 해서 그걸 추천했겠습니까? 관심 있겠어요? 큰형들이 얘기를 했겠 저도 주소 들어갖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미친 듯이 애들이 일본 화장품 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전 들었을 뿐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지금 핵심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싸죠. 엄청 싸요. 다만 큰형들이 아모레퍼식 좋은 건 다 알아. 그렇지만 얘네들은 지금 4배 올랐네? 4, 5배 올랐잖아요. 근데 시세들은 오른 게 없어. 딱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시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안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마켓 캡이 지금 1테라, 그 지금 보게 되면은 빌리언인 위에 테라인가? 테라 달러니까 얼마야? 트릴리언 달러니까 예. 1조 달러잖아. 예. 1000조네, 1000조 시가총액. 시세이도가. 예. 1000몇백조, 1200조네, 시가총액. 응. 뭐야, 우리나라 아니, 뭐 트릴리언이 그 단위 내가 잘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트릴리언 비싼 달러니까. 거거든요. 엄청 큰 회사죠. 근데 중요한 건 오른 게 없다는 거죠. 코스피네. 아니, 그때 단위는 제가 안 보니까 뭐 제가 확인은 못 하겠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 사람에서는 중국 사람이 몰려오는 데에 화장품을 사고 싶은 거야. 그거를 이해하셔야 되겠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게임은 끝난다는 아니, 이걸로 놓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무지하게 싼 거 아니야? 시세이도가 지금 1트릴리언이고 가오 있잖아요, 가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지금 카오란 거 화항입니다. 화항. 네, 화왕. 네, 얘가 지금 3트릴리언이거든요. 네. 얘가 3트릴리언이면은 네. 너무 싸네. 그거 생각해서 아모레퍼식을 사는 사람도 있겠고 네.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종목을 선택할 때가 아니에요. 네. 지금 시황관과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모멘텀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 모멘텀은 일본 주식에 몰려있다. 어제부터 계속 말씀 거기 핵심이 갈려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제 거기까지 하겠고요. 핀테크 얘기 좀, 핀테크 얘기는 이성원 대표가 좀 먼저 좀 풀어주세요. 아까 잠시 너무 짧게 얘기했어. 뭐 얘기를 해요. 그냥 여기까지 하죠. 핀테크 여기까지. 근데 오늘 날이네.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그 네, 되게 해줘봐요. 화장품에서 네. 잠깐만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네.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네. 이게 이거 광고를 아마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아이오페 에어 쿠션 네. 갖다가 비행기에서 지금 무중력 상태를 만든 다음에 직접 이 에어 쿠션 갖다가 한번 발라보는 네. 그런 광고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내용은 뻔하겠죠. 하고 나니까 정말 무중력 상태에서도 잘 먹더라. 화장이 잘 먹더라. 에어 쿠션 효과 갖다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왜 여자들만 화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누가 그래? 그렇죠. 남자도 엄청 하는데. 그렇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남성 화장품 시장 1위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건데요. 네. 보시면 남자가 이진욱 씨인데 남자가 직접 이 파우더로 이렇게 탁탁 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그림이 있습니다. 붙였어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냥 뭐 로션 스킨 로션은 바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톡톡 남자가 이런 모습 자체를 갖다가 솔직히 아직까지는 네. 이렇게 많이 보기가 힘든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현상으로 이제 나타날 수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일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중국 남자들도 네. 솔직히 중국 남자들 헤어스타일 보면 다 짧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근데 걔네들도 이제는 머리 감기 시작하면서 이제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쓰게 되고 좀 더 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걔네들도 네. 이제 중국 화장품의 소비를 갖다가 네.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남자들이 그루밍에 관심을 가지면서 네. 더 뻗어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화장품은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계속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대표. 아니 뭐 화장품 여전히 좋다 보고 있고요. 핀테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왜 핀테크라고 얘기하는 기분이 이유가 풀렸네 또 뭐냐면 갑자기. 그 중에서 네. 지금 보게 되면 유일하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 미는 게 핀테크인데 네. 근데 바이오나 이런 쪽보다도 제일 안 간 게 지금 핀테크거든요. 네. 갈까 말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핀테크에서 그 바이오 제약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이
한미약품이죠. 그렇죠. 한미약품이 땅 하고 나타나면서 네. 상한가 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그 전체적인 양떼몰이가 시작이 됐는데 네. 이 핀테크 중에서는 아직까지 그럴 정도에 대한 규모가 되는 종목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본다라면은 지금 모회사 정도, 네. 그 정도가 지금 이제 딱 그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주도하는 종목이 하나 딱 더 이렇게 딱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래야지만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직까지는 종목별로 산발적으로 좀 이어지는 네.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핀테크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그 크라우딩 펀딩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렇죠. 크라우드 펀딩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 핀테크 관련돼서도 그 계속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법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크라우딩 펀딩법 통과가 되면은 또 중요한 게 개인 신용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 보면 핀테크를 단순하게 이제 결제나 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핀테크로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지금 보게 되면 크라우딩 펀딩이거든요. 자료를 잠깐 한번 볼 텐데 이게 6월 달에 나온 자료입니다. 크라우딩 네. 펀딩법이 이제 그 지금 보게 되면 법사위 통과되고 나서 이제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 크라우딩 펀딩법이 통과가 되면서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 이제 개인들 이제 그 투자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신용평가 상장 서비스 업체 네. 이런 쪽들이 지금 좋아질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장 업체는 나이스 평가 정보, 네. 고려 신용평가, 한국 기업 평가, 서울 네. 신용평가, 네. 나이스 DMB 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쪽들이 있다는 얘기겠고요. 네. 뭐 적자를 보는 건 아니니까 이 기업들이 네. 그나마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뭐 지금 보면 그때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윤정민 전문가 얘기할 때 네, 나이스가 나이스. 됐던 네. 나이스 평가 정보가 됐던 네. 아니면은 뭐 지금 보게 되면 한국 기업 평가가 됐던 네. 한국 기업 평가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싸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런 쪽들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이런 흐름을 이제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핀테크가 결국엔 뭐야? 대출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투자해주겠다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그 개인 신용에 대한 평가에 대한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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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네. 어떻게 봐요? 핀테크. 핀테크 저도 하반기에 그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어제 오늘 약간 좀 하반기 주도 섹터들다가 이제 좀 기민하게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국 사이버 결제와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핀테크와 더불어서 어차피 정부 정책에서 미는 것들이 하나 좀 큰 테마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핀테크와 더불어서 인터넷은행, 네. 다우그룹죠. 네. 뭐 여기서 그런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요. 그건 불법이지.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아무튼 네. 네. 어쨌든 뭐 좋은 거니까 네. 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 그리고 휴대폰 부품을 제외한 네. IT 섹터도 이제 좀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바이오 제약이 약간 좀 코스닥 시장을 좀 이끌었다면은 네.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제약 다음으로 시총이 좀 큰 섹터가 바로 IT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솔직히 거기서 IT에서 이미 삼성전자 실적으로 인해서 휴대폰 부품 주들을 이미 다 빼시고 그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반도체와 관련 종목들이 아마 또 기술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지수를 이끌 가능성도 네.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IT 부품 장비주들 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이제 사물 인터넷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이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 따로고 스마트카가 따로고 네. 뭐 휴대폰 부품을 제외한 IT가 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의 컨버전스를 어느 정도 다 걸치고 있습니다. 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쪽이 하나로 합쳐서 두루뭉실하게 합쳐서 본다면 결국 하나의 사물 인터넷을 기반한 IT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안에 뭐 스마트카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 뭐 현대통신 그리고 뭐 누리텔콤 같이 네. 뭐 그런 쪽으로 해서 IoT가 또 있을 것이고 네.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들 섹터 쪽의 어떤 종목들 특히나 힌트는 어제 오늘 플러스 나는 종목들 그렇죠. 예. 그런데 살펴보니까 외국인 기관 수급이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제 오늘 플러스가 난 종목들 거래가 실려서 네. 이들 종목들 반란해 보시면은 네. 충분히 가을장까지는 좋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핀테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김성 과장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핀테크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다음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지 일단 주목하셔야 된다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모바일로 이제 결제를 잘 안 하잖아요. 눈다프고 그러는데 이성 대표만 해도 많이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어제도 모바일 결제하시면 편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짜증 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전화가 남의 이름이고 막 그래가지고 잘 안 되는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한 번이라도 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찌 됐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어떤 항상 말씀드린 계기가 있어야지 뭔가 움직여요. 네. 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는 이제 이 핀테크 한다고 작년 말부터 했고 열심히 했는데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는데요. 그것이 우리나라 보면 인터넷 은행 전문 은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말에 한 2개를 이번에 설립한다 그 허가를 내줬고요. 내년 초부터 영업을 시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될 거라 보시는데요. 문제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두 가지 관점인데요.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되고요. 인터넷 전문 은행 핵심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업무를 다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카드 회사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은행, 기존의 보험사, 기존의 카드 회사들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워낙 이제 크게 하게 됩니다. 물론 장기적인 얘기지만 그거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신 분은 키움증권이 얼마만큼 커졌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이니까 뭐 키움증권은 잘 됐는데 은행은 안 되겠다 하면 뭐 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을 크게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은 이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얘기인데요. 날짜가 중요한데요. 날짜 적어두세요. 이성훈 대표도 적어두는데요. 7월 16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7월 16일이니까 오늘 며칠이에요? 8일이죠. 네. 다음 주인데요. 7월 16일 날 이베이가 분사가 됩니다. 페이팔하고 이베이하고. 예, 이베이가 분사돼서 거래가 바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엔 7월 16일 날 이사에서 결의되기 때문에 7월수는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 같은 사람이나 TV나 언론에서 엄청 떠듭니다, 지금. 페이팔을 얘기하는데요. 그 페이팔은 항상 같이 나오는 거가 애플페이, 구글 월렛이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그것이 나온 다음에 수많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그런 얘기하는 개인 간의 결제, 개인 간의 송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은행을 통하던 것들이 보세요. 수많은 은행을 통하던 것들이 우리나라도 카카오페이가 활성화되면 카카오페이 하나로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 주고받을 거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이 페이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모바일 결제 시장이요. 그래서 그것이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하나 큰 움직이면 전 세계 파급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멀지 않아서 핀테크가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약간 다른 관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지금 바이오 주식이 작년 말부터 올해 크게 움직였던 중에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는 오바마 케어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근데 오바마 케어가 50개 주에 4%이 났잖아요. 그에 대한 새로운 논란은 없거든요, 이제요. 게임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큰 어떤 줄기에 큰 어떤 모멘텀이 하나 지나갔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미국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도 있다라는 점 이해해 보시면 새로운 모멘텀을 항상 주시장을 찾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될 찬스가 제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다음 주에 스플릿 되는 거, 스피노프 되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좀 주목하시고 일단 관심 갖고 제 얘기가 저는 이제 미국 사람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뭐 제가 능력밖에 알 수도 없지만 시장이 워낙 안 좋으면 그런 얘기도 묻히겠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이베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거. 근데 이베이가 이베이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페이팔과 분리되면 이제 페이팔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 이제 뚜껑을 열려봐야 되겠지만. 이왕 하는 거. 네. 그 로봇도 하죠, 로봇. 로봇은 뭐예요? 로봇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네. 로봇 영상인데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죠. 네. 네, 영상을 좀 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인데 미국에서 메가봇이라는 로봇을 만든 사람들이 네. 일본 그 로봇 만드는 회사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좋은데 이거. 네. 네. This is where the Megabot Mark II was born. 네. Born from the fires of American innovation. 그래서 자기네 메가봇하고 니네 로봇하고 그 결투를 신청해갖고 네. 싸움박질하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도전장을 내밀었더니 네. 또 일본 회사에서 오케이 네. 하겠다라고 네. 또 이제 했는데 이게 지금 도전장을 보내는 영상이거든요. 네.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 우리 그 코난이나 옛날에 코난에서 봤던 네. 그런 로봇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또 움직이고 있고. 네. Meet the Mark II. 12,000 pounds of gasoline. 우리나라 카이스트 분도 나서 또 시합도 해요. 우리나라도 하나 만들어서 내가 보기에는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에서는 나오는 안 되지. 이 규모가 안 나오죠. 이 정도 그래. 규모 로봇의 1등했잖아 지난번에. 아, 그거는 조그만 거 만들어서 한 거고 네. 이 정도 규모 만들려면은 네. 여러 군데서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 현대중공업 정봉준 회장님께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현대중공업도 로봇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로봇 지금 전쟁을 하겠다라고 해갖고 이게 지금 일본 로봇이거든요. 지금 예, 그 일본 구라타스가 이제 일본 로봇인데 그래서 일본 것들이 네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요 영상에 대해서 그래 도전을 받아줄게라는 또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또 보내니까 일본 회사에서도 그래 이게 스토이 중공업, 수도 중공업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오케이 이게 영상을 딱 보고서 그래 니네 그 도전을 받아줄게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뭐 얘기하겠죠. 그렇죠. 뭐라고 하는지 어처구니 없다는지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한번 붙여. 이거 보죠. 미일 그 로봇 대전에 대한 쪽이 1년 후에 이게 벌어진다. 그게 지금 각자의 로봇을 개조해서 맨 처음에 총싸움 하자 그랬더니 저쪽으로. 총싸움이 아니고 근접전으로 해갖고 싸움 박질 하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 김성관 장은 여기까지 모시겠고요. 김성관 장은 또 점심 약속이 있으신 것 같은 높은 분이랑요. 그래서 높은 분 기다리고 계신다니 첩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슈 돌칠 건데, 이슈 돌칠 오늘 제가 좀 주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지금, 시청자분들 앞서도 계속 오늘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약간 생각을 항상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는 종목에 대한 관심, 업종에 대한 관심, 뭐 테마에 대한 관심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냥 A나 B, C, A부터 Z까지 다 떨어졌거든요. 지금요. 중국도 A부터 Z까지 다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서 한두 개 올라가는 것도 섹터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알고 그거 해갖고 잘났다 하는 거, 그거를 지금 사자 팔자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건 약간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어제 그제 우리가 일관되게 얘기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발 유럽에 대한 문제 있죠. 이거 우리가 그저께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바클레이즈, 그죠? JP 모간 스탠리는 브렉시트를 당연하다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반대 얘기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시티그룹은 아니다라는 시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그 리서치 센터장들, 우리나라 리서치 센터장들이 얘기했잖아요. 너 1500까지 간다, 아니면 2000에 잠깐 깨지면 끝나다, 아니면 어떤 데는 1850에서 1900까지 간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 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지금 그렉시트가 만약 이루어질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그거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외국인 그리고 전 국내 기관은 어저께는 같은 경우는 저 주위에 들어보면 다 먼저 판 거예요. 너 파니 나도 판다, 쟤도 판다 이거거든요. 서로 그냥 성급하게 막 비춰서 파는 시장이 어저께 국내 기관이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개인 투자가들은 대부분 이제 많이 또 떨어졌으니까 한번 사보자. 그리고 기술적 대응하는 분들 많아요. 뭐 누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약간의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오늘 두 명의 의견을 보여드려요. 두 명의 의견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거 뭐 제 화면을 계속 잡아주세요. 제가 첫 번째는 베베 그릴로라는 사람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베베 그릴로. 베베 그릴로라는 사람은 제 화면 잡으세요. 누구냐면 그 이탈리아의 무슨 대중 정치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베 그릴로 하면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출신이 코미디언입니다. 진짜 이 사람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언 정치인인데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그리스가 지금 유로존 딱 나가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태리도 빨리 나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태리 정치인이거든요. 빨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주장을 들어보면, 전 좀 보면, 지금 이제 큰일 났다, 이거. 그리고 유로존에 남아있어갖고 자기네가, 그 그리스도 마찬가지 이태리도 피해만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계속 이런 주장이 있다라는 거,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람 보면 사람들이, 이거 그 사람은 믿을 게 뭐 없다,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톰 피케티, 그러니까 톰슨 피케티라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이승원 대표도 알죠? 토마스 피케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토마스고 이제 어떻게 얘기해도 톰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 그 저것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그 저것 때문에. 21세기 자본론이거든요. 21세기 들어봤죠?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은 우리나라에도 왔었던 걸 얼마 전에 왔었잖아요. 두달 나왔고 이 사람은 이제 뭐 그 약간 뭐라 그러죠? 분배 정의에 대한 부분은 또 이제 얘기했죠. 그렇죠. 이제 그 약간 뭐 분배가 왜 어렵냐면.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 쌍쌍바도 이렇게 딱 갈라질 때 그게 정확하게 안 갈라지는데 분배가 잘 될 수가 있나. 이건 아는 분 많을 겁니다. 토마스 피케티고 이제 뭐 톰이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은 21세기 자본론인데요. 이 사람이 하버드에서 책을 썼거든요. 하버드에서 하고
하버드가 120년 동안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뭘 얘기하냐면 약간 엿설적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렉시트가 있다면 유로가 끝나는 거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그리스 문제를 그렇게 너무 쉽게 나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오늘 드릴 수 말씀은 심각하게들 우려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은 너무나 편안하게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 우리나라 증권사는 너무나 쉽게 이거 곧 해결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해외 시각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런 얘기죠. 하나 전혀 상관없는 얘기하면 3월 초에 갤럭시 S6 아름다워라 갤럭시 S6 7,500만 대 1억대 했던 거가 지금 5천만 대도 안 팔린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차이다라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냥 내 문제 아니니까. 아, 그렇죠. 왜냐면 뭐 해외에서 뭐 한국 IMF 들어갔다는 거 그냥 뭐 네. 한국이 IMF 들어갔구나. 네, 맞습니다. 뭐 IMF 들어갔으니까 문제 해결됐구나. 네. 이렇게 얘기하지. 네. 한국이 뭐 문제 해결가 큰일 났다. 뭐 어쩔 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문제 아니니까 그리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아, 정확한 그런 지적하셨는데요. 상황이 아닌가. 정확한 지적하셨는데. 왜냐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리스가 일단은 아작이 나서 시범 케이스로 죽는 꼴을 보게 되면 네. 왜냐하면 독일이 가만 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렉시트가 됐을 때 네. 그렉시트가 잘 돼봐요. 그러면은 뭐 포르투갈도 나간다 그러고 뭐 저기도 나간다 그러고 난리가 날 텐데 네. 그 유로존 유럽 연합이 생긴 이유는 단순하게 경제적인 통합 목적을 위해서 그 유럽 연합이 생긴 게 아닙니다. 네. 얘네들이 1, 2차 세계 대전이 전부 유럽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네. 원래 정치적인 목적에서 유럽 연합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근데 뜬금없이 유로화를 들고 나와갖고 좀 애매해지긴 했는데 네. 이게 이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스가 나와서 이 이유가 또 붕괴되면 또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유럽연합 출범 이후로 가장 유로존에 대한 그 각국 간의 적대 감정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그 통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리스에 대한 쪽이 이제 되게 그 불안하게 그 그리스에 대한 쪽이 나가는 것을 오히려 다른 국가들도 되게 많이 불안해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냥 일반 그 해석의 관점, 그 다양한 의견들 네. 한 중에 하나 얘기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계속 말씀은 저는 이코노미스트도 아니고 해외에 대한 정보를 제가 잘 알지도 못해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가 이거는 마켓워치 오늘 기사인데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떨어지는 외국인 파냐 제가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 설명들을 잘 안 해. 제가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목 보면 딱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머징 마켓의 통화에 대한 팔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이 어떻게 돼 있다? intensify. 엄청 더 강화되고 있다. 세지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 주가는 다시 금방 회복할 수도 있고 이게 회복이 좀 지연되면 주가는 외국인은 한국 시장을 떠나서 이머징 마켓 주식이 더 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걸 오늘 드리는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게 뭐 어떤 주식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시면 키움증권 채널K 고객분들 꼭 아셔야 될 것이 지금 그럼 왜 파느냐? 바로 이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우리 또 손님 모시고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